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른 아침 촌철님들의 아침 풍경을 전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김광채님, 세차했더니 내일 비 소식이 있네요. 요런 분들 꼭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네, 뭐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아, 비가 올까 봐 세차를 안 해요. 언젠가는 씻겨 나가겠죠. 뭐. 네, 그럼 그 차 안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이야 비가 오면 씻긴다고 치고 네. 안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털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누가 JB 차를 탄다고 하면 그 얘기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님, 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날씨 또한 덥습니다. 촌철님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는 휴무지만 시선집중 출석하고 뉴스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합니까님, 오늘도 조기 출근하는 차 안에서 집중 또 집중하겠습니다. 촌설님들, 오늘이 로즈데이라고 하네요. 꽃 주고받는 하루 보내세요. 그런 날도 있어요? 있죠. 로즈데이도 있고 안개꽃데이도 있고 다 있죠. 아 예. 한 달에 한 번씩 14일 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래요? 네, 제이비가 꽃을 산 날은 뭐 아이들 졸업식? 일까요? 기억이 가물돼가지고 뭐 아마 대충 그쯤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꽃집 사장님들 어깨 펼 수 있도록 제이비 꽃 좀 많이 사세요. 사서 좀 돌리세요, 회사에. 저는 이미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니 멀쩡한 생명을 왜 꺾어요? 꺾기는. 꽃집 사장님들 듣고 계십니까? 화해 농가 듣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요. 네, 임금님께 캔디님이 역시 건조한 남자 제이비라고 올려주셨네요. 짱구님, 네. 요즘 저는 법학, 정치학, 경제학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전으로 터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100번 공감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법정까지 뒤져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이고, 학교 날 때 뉴스도 챙기고 학교 날 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지금 인생도 좋으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뭐 그런 자조 섞인 말씀을. 네. 네, 어쨌든 법학, 정치학, 경제학 모든 지식과 뉴스를 함께 챙기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단 법학 지식은 저희가 3부에서 좀 챙기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정치는 지금부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챙기고 지식도 쌓는 시간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2탄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채널A 인터뷰 내용, 특히 계엄 관련 사과 표명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아침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의 정식 임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제명 또는 출당 조치인데요. 근데 대구에 간 김문수 후보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와 비대위원장 간의 엇박자 제2탄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인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저희 당의 청년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진 우리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부분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후보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청년의 시각에서 나온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로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무엇과? 당의 공식 입장과.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은 당의 대표입니다. 그죠? 당의 대표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활약상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연타로 더 선명하게 나온다면 국민의힘의 초상화는 이해하기 힘든 추상화가 될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이 꾹 닫히면 국민의힘의 초상화는 정물화가 돼버릴 것이다. 생동감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정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어제 채널A랑 인터뷰를 하면서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금 본인의 역할이 좀 달렸다고 제입이 보시는 것 같은데 촌철님들의 반응 이렇습니다. 토토로님, 비대위원장 임명장도 못 받고 설마 사퇴하게 생겼네요. 네. 라고 올려주셨고, 아이언개님, 그렇게 따로 놀 거면 젊은 소심파는 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나요? 그냥 얼굴 마담이나 해라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공개된 서울신문과의 김용태 의원 인터뷰를 보면 얼굴 마담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합의의 대상이 계속 또 입을 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입을 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합의의 과정입니까? 분란의 과정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연 목요일날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는다고 해서 좀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네. 그게 조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탄핵 정국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보다 중요한 건 더 행동일 거다. 행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뭡니까? 석동현 변호사를 지금 위원장에 임명을 한 건데 자 직함이 뭡니까?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역할이 부여가 된 겁니까? 시민사회하고 가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시민사회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그동안 활동해온 공간과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그그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 임무를 이렇게 부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나라사랑님이 후보는 과거로 비대위원장은 미래로 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모래내킹깡님 이번엔 TV토론회 안 하나요?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오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 시작합니다. 18일 날 첫 토론회가 있죠. 있죠. 당연히. 네네. 네. 어떻게 답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요거는 짧게 AS 차원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랑 친하다. 하지만 내 성격을 알아서 단일화 연락은 못할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용태 의원은 왜 연락 못하냐? 연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화 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단일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 근데 문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면 이준석 후보는 그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까요? 둘의 관계를 떠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조금 전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그 입장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까요? 청년 정치인으로 지금
위상을 딱 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하자고 한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응하고 말고를 떠나서 가장 핵심적이고 무게 있는 창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럴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두 정치인의 여성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정치인이 이름이 같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저께 가락시장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배현진 의원에게 홍보대사 역할을 주문하면서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뽑아서 홍보대사 임명장을 줘야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된 거고요. 다음은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여성들의 항의가 이어졌고요. 김문수 의원도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문을 보냈는데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군인 간 남성은 군 가산점이 없습니다. 남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는 내용의 단문이었습니다. 이 단문이 SNS상에서 퍼지면서 출산하는 여성은 여성도 아니냐라는 반발이 잇따랐고요. 민주당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설화의 내용도 똑같이 여성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두 정치인의 여성관에 대한 지적은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이니까 건너뛰고요. 이 점을 짚겠습니다. 두 사람의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거 준비 정도인데요. 여성 유권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미스 가락시장 같은 발언이 나왔을까? 또 여성 관련 공약이 확실히 준비됐다면 출산 가산점 같은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로 드리고요. 두 번째, 막말 리스크.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건데 선거운동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선거운동이 총동원 체제로 진행이 되고 그만큼 참가 인원이 많고 또 그만큼 사고 발생 지점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그 사고의 상당수가 설화라는 점인데 이게 이번에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엽기토끼님 아이고 머리야 라고 올려주셨고 권광윤님 입 조심 말 조심이라고 해주셨고 네. 이인수님 그렇지 않아도 여성 관련 정책이나 공약이 없어 서운한데 생각 좀 하고 말합시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5696님 여성 의제가 실종된 대선의 폐해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안이라고 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어요. 신원섭파님 예전과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성인지 감수성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호랑이님 모든 세상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여성은 어머니 아닙니까? 라고 좀 꾸짖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성 관련 정책이나 여성 의제가 좀 실종된 대선이다. 요거는 조금 각 후보들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가수 하림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탄핵 촉구 집회 참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림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광화문에서 개최한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 무대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행사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일단 하림 씨는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였다 이렇게만 밝혔고요. 포스터 제작까지 마친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 진척 상황도 밝혔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국가기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곳보다 국가기관이 먼저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결정입니다. 헌데 탄핵 촉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헌법 절차에 대한 무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보도가 나오고 저희 제작진이 하림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하림 씨가 저희 제작진에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그 입장문 전문을 좀 전해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입장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의지로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섭외 취소라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일은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저는 물론 함께 활동하는 많은 후배 예술가들이 앞으로는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요 대목이 있었는데 결국 하림 씨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이고 바람인데 이게 가끔씩 지금 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 씨가 보내온 입장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런 거예요. 저도 광장이 아닌 공연장이 노래하기 좋습니다. 그럼요. 아니, 가수가 공연장이 아니라 광장에서 노래를 하게 만든 분이 누구죠? 그것도 한겨울에. 그러니까요. 누구죠? 데이지님,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국가기관이라 점점점 보내주셨고, 떠돌이 헌터님, 와 아직도 저래요? 어떻게 저러죠? 대통령실 사람들이 계속 근무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국가기관이 어딘지를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림 씨가 이제 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전달은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정부 부처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호날다님, 아직도 구석구석 뿌리 박힌 내란의 힘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해움님, 이것도 국민 기본권 침해입니다. 정파와 상관없이 공연도 보고 즐겁게 행복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뺏는 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물프레님, 탄핵 콘서트가 범죄입니까? 이정다님, 예술가들은 말도 못하나요? 통 큰 정치인들 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통 큰 정치인 플러스 통 큰 정부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 의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에 이 교수가 벌인 행동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백신 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혼합액, 이 액체의 파동을 디지털화해서 평면에 출력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는 책을 통해서 디지털 3D 파동이 코로나19를 해결한다고 주장을 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냐? 코로나 부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효능은 입증된 겁니까? 이상 시험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이 됐다. 효과 100%다. 미 식품의약국에 일반 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라고 광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식약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 가서 무죄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왜요? 자, 2심 재판부도 백신 카드를 소지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과 국민보건에 매우 커다란 위해를 가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신 카드 자체에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둘째, 백신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기소 내용이 뭐였냐면 의료기기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의료기기가 아니죠. 근데 뭐 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문제 삼을 수 없는 겁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이 판결이?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많은 촌철님들은 더군다나 의대 교수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대 교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던 거 아니겠냐. 이러면 의료 사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사기라는 말씀들을 좀 주고 계시는데 기소했던 기소의 내용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법원은 그럼 사기죄로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건데 지금 관련 기사에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 어허.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만들어 볼까님도 사기죄로 걸었어야 되나? 다시 사기로 걸어야 되나? 뭐 이런 의견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동네방네님 허경영의 불로유가 생각납니다. 임금님 개캔디님 의학계에도 무속. 그러니까요. 모래네킹깡님 디지털 부적 그거 있으면 해킹도 안 당합니까? 제 유심 안전한가요? 뭐 이런 거죠. 네, 통신사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